자, 이번에는요.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정부의 모습을 다룬 기사가 오늘 많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기사입니다. 이 큰 제목도 좀 봐주시죠. 청와대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일본어판에 대해서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비판이었어요. 기사 제목 등 바꿔서 국내 여론 일본에 잘못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제목에는요.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죠. 일본어판으로 된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었답니다.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미나 정책이다. 한국인은 얼마나 편협한가 등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제 청와대가 진정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했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요즘에 굉장히 여기저기 사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얘기가 있습니다. SNS에 누가 혐한을 부추기나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언론 자율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의 그런 비판에 관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길래 이 사례가 여기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죠. 그러니까 한글로 된 국내판 기사를 일본어판으로 옮겼는데 제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어판 기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의 한국 투자가 1년 사이 크게 줄었다. 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린다. 이런 제목이었었는데 일본어판은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 뭐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라고 하면서 이런 기사였는데 일본어판에는요. 해결책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인 한국 청와대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옹졸한가 이 내용이 한국인은 얼마나 편협한가 이렇게 일본어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이런 사례를 들면서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한 비판이고요. 여기 내용 좀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런 일본어판 기사와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또 글을 올린 게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혐한 일본인의 조회를 유인하고 이 아랫부분입니다.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이런 매국적 제목을 뽑은 사람은 누구인가? 매국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역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청와대 조선중앙 일본어판 매국적 제목이다. 작심 비판. 근데 한국일보는 논란이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제 조국 수석이요, 고민정 대변인 여러 가지 이런 비판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 아랫부분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 언론을 겨냥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래서 편집권의 부당 압력 행사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다는 내용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공개 비판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후재팬 국제뉴스 면에는 중앙일보 칼럼 한국은 일본을 너무 모른다. 조선일보 문통 발언 다음 날 외교가 사라진 한국. 이러한 기사가 2위, 3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일본 국민들이 한국어 기사를 일본어로 번역해 올린 위의 기사 등을 통해서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이때에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저렇게 어제 이제 청와대가 공개 비판을 했어요. 자, 먼저 이재용 전 의원. 네. 특정 신문을 거론하면서 비판한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이라고 보이고요. 자, 이 부분 청와대의 정당한 비판이냐 아니면 언론 편집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냐 어떻게 보세요? 전 요것을 보면서요. 네. 일단은 굉장히 고민정 대변인이 한 얘기가 예. 매우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거다.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제목들이 그 예. 한국어판하고 일본어 제목이 달라졌다는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다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건 조선일보의 실수인지 아니면은 의도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예. 그 거기에서 뭐 입장문은 없습니다. 예.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있지 예. 않습니까? 내용은 변한 게 없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본어로 번역을 한 거죠. 기사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목하고 내용하고가 이제 틀려진 거, 내용은 같은데 제목이 틀려진 거 예. 아닙니까? 근데 내용을 보면은 예. 일단 현재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조선일보도 제가 사설들을 쭉 봤더니, 예. 그러니까 여러 사설들을 봤더니 예.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작심 비판하는 사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예. 있는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잘하라는 비판도 있는 거거든요. 사설이란 건 그렇게 나뉘어질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정부가 잘못하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은 언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이냐 아니냐라고 비판한 것은 이거는 모든 뭉뚱그리로 지금 예. 그 어제 그 대변인이 얘기를 하면서 예. 한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왜 자꾸 청와대 뭐 그러니까 왜 여당 저런 비판적인 브리핑이 비판을 나왔을까? 특히 예.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들을 콕 집어가지고 얘기를 예. 했을까? 왜 이 시점에? 예. 근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그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부와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에서 밝히는 입장들이요. 그렇죠. 지금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예. 제가 비율은 잘 예. 얘기할 수 없겠지만 느낌상에는 예. 국민 감성을 건드리는 얘기는 한 7, 예. 8.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한 1, 2 이 정도로 나오는 정도로 예. 굉장히 이쪽이 치중돼 있어요. 예. 아까 조국 그 수석도 뭐 끊임없이 지금 뭐 거의 뭐 그 기계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왜 이럴까?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문제 해결보다는 내년 총선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지금 프레임을 지금부터 지금 쓰여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저는 그런 의심까지도 들 정도로 그럼 특정 신문에 대한 비판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이 분명히 전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는 입장이 다르실 것 같은데 두 가지. 그러니까 청와대의 정당한 비판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이거는 좀 언론에 대한 편집권의 개입으로 봐야 되냐. 어떻게 보세요? 뭐 보수 언론이 네. 청와대라든지 정부에 대해서 공격적인 그 평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해줘야 되고 예. 뭐 당연히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이거는 그 도를 넘어섰다 이거죠. 그 정도로 보기엔 좀 지나쳤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어느 나라 신문인지 무슨 의도를 갖고 뽑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예. 들 정도로의 제목을 뽑았기 때문에 그 예. 조국 수석이나 고민정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대부분 신문을 볼 때 제목을 먼저 보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목부터 먼저 읽게 되죠. 그렇죠. 내용 전체를 다 꼼꼼히 훑어보고 이 글의 전체 논지가 어떻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예. 근데 제목만 보고 이렇게 그 흐름을 그렇게 예. 잡아가는 그런 듯한 그 매국적 제목, 저는 매국적 제목을 뽑았다는 그 표현에 대해서 아주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의 그 의도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그러니까 않고요. 매국적이라는 평가는 일본이 좋아할 만한 내용의 제목이 들어있다 그렇죠.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부당한 편집권의 행사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 지난 정권들 되돌아보면 예. 지금 하는 정부의 저 정도의 평론이 부당한 편집권의 행사라고 평할 수 있을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 뭐 어제 이제 청와대 브리핑을 바라보는 시각 뭐 굉장히 지금 두 분 논평 들었는데요. 굉장히 다르죠. 아마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도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인데요. 역시 이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가 어제 외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다룬 기사입니다. 보시죠. 정부 한일 갈등 중재 가능성 열려 있다. 대화로 풀어야. 그러니까 뭔가 타협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보인 겁니다. 그동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지만 뭐 물밑에서는 뭔가 접촉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시사한 거예요, 지금요. 여기 보면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 관계자가 일본에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재 가능성, 뭔가 잘 풀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걸 좀
외신들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정부 관계자가요. 익명으로요. 자, 그런데 어제 그 회견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좀 고민 아니면 생각해 볼 대목이 있어요. 그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아베의 유화 제스처 보내려 정안론자 부적절 언급했다. 정안론자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정부 관계자가 앞선 기사 보셨죠? 뭔가 타협의 여지, 대화의 여지를 열어준 듯한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 19세기,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당시에 일본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거론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요시다 쇼인이 있었다면 한일이 협력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인물이 있었다면 정부 관계자 보복철의 촉구 위에 아베의 정신적 지주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일본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 인물이 조선 정벌을 주창한 인물이었답니다. 그럼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자, 그 내용이 여기 돼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시다 쇼인과 다카스카 신사쿠가 살아있다면 두 명의 인물을 거론합니다. 이 두 명의 인물이 살아있다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에 대한 나의 평가에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요시다 쇼인은 정안론과 천황지상주의로 일본 제국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쌓은 인물입니다. 그러면 정안론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조선을 점령하자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요, 요 다카스카 신사쿠는요, 아베 신조 총리의 이름에 신조의 신, 그 신이 이 다카스카 신사쿠의 신에서 따온 거랍니다. 그만큼 존경한다는 거죠. 이 다카스카 신사쿠는요, 일본 기병대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그게 육군이 됐고요. 그 육군이 군국주의로 연결됐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게 논란이 있는 인물일 수 있는 겁니다. 군국주의와 관련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평가도 일부는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자, 윤영걸 대표님. 예.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윤영걸 대표님은 요시다 쇼인이 정안론의 주창자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죠. 예. 일본 뭐 제국주의, 예. 그 천황지상주의, 예. 그 메이지 유신 이때 예. 굉장히 일본을 그 개혁으로 예. 개방으로 이끄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예. 분이죠. 그래서 저는 요시다 쇼인하고 다카스키 신자쿠를 얘기한 거는 예. 저기 청와대 관계자가 어제 정부 관계자가 예. 역사에 대해서 전 잘 몰라서 저렇다고 봐요. 근데 이 이름을 알았으니까 거론했을 거예요. 이름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모른 거죠. 그 그러니까 인물의 의미가 우리에게 그렇죠. 무엇인지. 그러니까 한일 협력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그런 그 요시다 쇼인 같은 선각자가 지금 예. 살아있다면 한국과 협력을 다시 하지 무역 보복이나 이렇게 치졸한 짓 안 할 거다. 이런 뜻에서 한 건데 예. 그 사람이 한국을 정한론,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는 주창한 사람이에요. 그게 결국 한일 합방까지 이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부적절한 예가 아니냐. 역사에 대해서 저는 저런 공부를 좀 충분히 안 한 거다. 지금 차라리 이 기사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돼요. 앞서서 이제 청와대가 전 특정 이제 신문에 대해서 공개 비판을 했잖아요. 만약에 어떤 신문이 뭐 기사 또는 뭐 사설을 통해서 이 요시다 쇼인을 거론하면서 요시다 쇼인을 봐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한국과 일본이 싸우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청와대 반응이 어땠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청와대 반응이 예. 오히려 더 정한론자를 저기다가 신문에다 쓰냐 예. 이렇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일본이 예. 문재인 대통령 비판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라. 예. 우리 한국이 아베를 비판한다고 그래서 비판한다고 해서 아베 힘을 실어줘라는 일본 여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양국 간의 국민 감정만 부추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요시다 쇼인 얘기한 거는 역사에 대해서 좀 충분한 인식이 없었고 예. 동아시아 2000년 간의 한일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다는 거를 좀 더 다른 얘기도 강조하면 되거든요. 백제가 망할 때 예. 백강전투, 백총강전투가 예. 있어요. 일본에 5만 명이 그 예. 백제에 출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한국과 일본은 그 비류백제 그때도 굉장히 끈끈하게 예. 우리가 협력 관계가 있었다. 이런 정도 얘기하면 되는데
한국 침략에 선봉에 섰던 사람을 하필이면은 예민할 때 저렇게 예를 드냐 이거죠. 그러니까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거론한 인물이 조금 거슬러서 그 맥락을 보면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일보는 부적절 언급이라고 제목을 저렇게 달아놨군요. 김수민 평론가,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부 관계자의 선의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맞춤형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예. 일본을 발전시켰던 과거의 이런 인물처럼 아베 정부도 그러니까 했으면 메이지 좋겠다. 유신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면서 그 당시에 네. 그렇게 개방적인 사회로 가고 뭔가 해외로 나왔고 그랬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였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게 맞춤형은 될 수 있었겠으나 예. 보편적인 가치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지금 부적절 언급이다라는 예.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참고해야 될 것이 예전에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게이조 총리가 21세기 한일 새로운 관계 파트너십 선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선언의 내용을 보면 과거사 뭐 이런 것보다는 미래 그리고 한일 양국이 민주주의, 평화, 인권, 환경 이런 보편적 가치들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점을 찍고 파트너십 선언을 예.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걸 참고한다면 오히려 과거사를 끄집어내는 것보다는 아. 한일 양국이 진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고 바람직한 미래가 무엇인가 이것을 미래에다가 점을 찍어놓고 같이 나아가는 예. 이런 언급, 이런 레토릭이 정부로서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당시의 인물보다는 가장 최근 과거 우리 정부 때 일본과 굉장히 잘 지냈던 시절을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는 이런 조화가 있었는데요라고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엉뚱한 인물을 거론한 셈이 돼버렸어요. 정한론을 주창한 인물을 거론한 셈이 돼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어제 말한 게 약간 좀 빛이 가려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논란이 돼버리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눈길을 잡는 기사 저희가 좀 소개해봤습니다.